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무명 가수 강진을 일약 스타로 만든 노래가 땡벌입니다. 이 땡벌은 2006년 유아 감독의 액션 누아르 비열한 거리에 나온 OST입니다. 조인성이 차 안에서 틀었던 노래죠. 조인성이 오랜 동창인 영화감독 민호를 친구로 믿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인성, 극중의 병두는 남국민의 연기하는 민호를 믿고 가지만 결국 민호의 결정적 배신과 신복 역을 한 종수의 역 진구로부터 또 배신을 당합니다. 친구도 우정도 없고 의리와 신뢰도 없는 사회, 비열한 거리. 정치란 것, 조폭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정치 역시 비열한 거 아닙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게 정치라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의 욕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철칙 아닌 철칙이라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병두가 사랑한 첫사랑 현주를 빼고 마지막 남자로서 친구였던 동창생 민호, 조폭 황 회장, 조폭 내 믿었던 신복 종수 중 누가 가장 비열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병두 스스로가 그 자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열한 거리와 비열한 정치, 왜 대통령이 되려 할까요? 이제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을 겪으면서 이 다들 다음 대통령은 정말 잘 뽑아야 할 텐데 누구를 뽑아야 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답이 없다, 아직은 결정 못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특정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후보를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 자리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닌데 너무 쉽게들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 같은 것은 결코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검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선택에 심리학이라는 책을 펴낸 심리학자, 함께 심리연구소의 소장 맡고 계신 김태형 심리학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대선 주자들에 대한 심리 분석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 심리 이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기 최순실 사건으로 예. 이 지도자의 심리적 건강성 혹은 정신 건강이 예.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국민들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인에 대한 심리 분석을 그동안 거의 안 해왔는데요. 예. 이 외국같이 한국도 네. 공인에 대한 심리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요. 사실 뭐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태형 박사님한테 좀 심리 검사를 받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왜냐 그러면 네네. 지금 3181번 님도 그러시고 5600님도 그러시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 이슈 시사 프로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그만 단어 선택이 잘못되면 이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사실 사과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도 이 심리검사를 한번 받아서 이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나 정치적으로 또 중립적인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신건강과 정치적 중립은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건강과 문제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바마가 정신건강이 좋다 그래서 예. 정치적으로 중립의 입장에 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거군요, 결국은. 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 분석이 만약에 검증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철저하게 검증되고 네. 그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졌다면 네.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그 다음 질문이 지금 후보로 나서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 후보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세요. 일단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예. 대권 도전의 동기가 좀 약하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 예. 그러니까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좀 등 떠밀려서 하고 있는 심리. 마지못해 하고 있다? 네네. 아. 사명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네. 명의욕에 근거한 대권욕이 이제 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명예욕에 의한 대권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예, 문재인 예. 후보는 등 떠밀려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 그 홍준표 후보는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방화범의 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방화범의 심리다. 이 무슨 의미죠?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서 아. 불 지르고 싶어하는 건수만 있으면 불 지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야, 이 재밌네요. 또 유승민 후보는요? 유승민 후보는 제가 책에서 2인자 저격수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나의 강력한 권위를 등에 업고 예. 상대편, 예. 반대편을 때리는데 아주 능숙한 분인데 네. 대권 리더로서는 검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자로 나섰거든요. 언제 한번 우리 김태형 소장께서 박사께서 우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인터뷰 한번 해보시기 재밌겠는데요. 방화범 심리는 상당히 좀 흥미 있어요.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똑똑하신 분인데 예. 인정 욕구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그 부분을 욕구요? 예,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그걸 잘 컨트롤하실 수 있다면 네.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자, 요즘 안철수 후보 목소리까지 바꿨다. 이거 독학했다고 하는데 독학한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 독학을 했는지 코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명예를 위한 예, 권력욕. 권력욕. 예. 권력욕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순한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도 좀 힘을 주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예. 너무 약한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목소리에도 힘을 주시는 것 같고. 예. 근데 약한 얼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네.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이 명예를 추구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예. 이 명예가 정치에서 달성되려면 일단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 되는 것을 단순히 명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쁘게 작동된 문제가 되죠. 예. 나쁘게 작동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거는 심리 테스트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책에서 분석한 바로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예.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등 떠밀려서 하고 있다는데 이분 솔직한 심정은 하기 싫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목입니까? 정계 은퇴 발언을 굉장히 자주 하시죠. 아, 예. 지난번 대선 주자로 완주하시고 난 다음에도 다시는 정치 안 하겠다. 다음은 대권에 도전 안 한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예. 또 호남에서 지지가 없으면. 예.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또 얼마 전에도 또 이번 대선에서 지면 은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제 도전 정신이 있고. 네.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예. 정계 은퇴란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꺼낸다는 얘기는. 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들켰네요. 우리 김태형 박사한테. 홍준표, 우리 방화범 심리 갖고 계신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홍준표 후보의 인생을 쭉 보면. 예. 이 한때는 정의로운 검사였고. 모래시계 그거 아닙니까? 예, 롤 모델입니까? 예. 네, 그렇게 됐고. 또 한때는 또 이쪽 야권에 약간 접촉도 하셨던 경험이 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쪽 새누리당 쪽으로 가셨고. 예. 그러면서 적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예. 공격 대상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예.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개인적 분노에 의해서 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 분노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심리라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들 중에서 홍준표 후보와 같이 분노의 어떤 심리가 좀 더 도드라지게 있는 후보는 누구 또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요. 또 반항심이 좀 강한 쪽은 유승민 후보가 좀 강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약간 철학이 있죠. 아, 철학이 있는. 네. 오늘 홍준표 후보를 너무 하시는 것 같은 데 들어서 제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연구 결과니까요. 뭐 제가 그냥 가볍게 드리는 말,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힘겹게 듣지는 마시고 심리 테스트 결과다, 한 전문가의 생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에 지금 도전하는 후보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뭐 심리적 특징은 있습니까? 뭐 일단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예.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공유하고 있다 정도는 이제 공통점이고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어떤 컴플렉스입니까 이게?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정말로 착한 거라기보다는 착한 사람으로 행동함으로써 예.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릴 때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굳어지면 착한 사람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네. 이 착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동기가 예. 사랑받기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대체로 받고 싶어 합니다. 예. 사랑이 좀 굶주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욕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렇죠. 갈등을 좀 싫어하고 싸움도 좀 싫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후보들의 심리는 그렇다 치고요. 후보들을 바라보는 현재 대중의 심리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촛불이 쭉 타올라서 예. 탄핵이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네. 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예. 시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시대 교체. 강력하게 지금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선전으로 들어오면서 좀 대선 후보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좀 혼란 상태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 기본은 어쨌든 시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력한데 네. 현재 그러면 이제 혼란도 좀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뽑아야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어때요?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과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무엇이 가장 크게 다릅니까? 촛불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어쨌든 한국 사회에 누적된 어떤 모순 같은 것이 예. 이번에는 확실히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쪽이고 예.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세계관이 붕괴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죠. 예. 사랑하는 분이 어떻게 좀 화를 당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심리와 비슷하다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점에서는 박근혜 씨를 왜 지지했는지는 다 이유가 다를 텐데 네. 그 지지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예. 그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지경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거를 돌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되고 네.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그 공허함과 자기가 산산이 분해되는 것 같은 충격 이걸 네.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로 나이든 쪽에서 그 지지가 높은 거죠. 애써 부정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안철수 지지자들은 또 어떤 성향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다릅니까? 문재인 지지 쪽이 약간 더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예. 안철수 쪽도 뭐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안철수 쪽이라 그러지 마시고 안철수 후보. 네, 죄송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 예. 쪽 지지자들도 예. 어쨌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아주 다르다고는 보지 않고 예. 다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동층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기존의 보수에 실망을 했던 분들이 예. 문재인 후보보다는 좀 안철수 후보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가 상당히 지금 대선이 한 33일 남겨뒀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실 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지도자의 심리, 지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좀 심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어떤 걸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 욕망이 얼만큼 배제되느냐. 즉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 정치는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철저히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네. 개인적 욕망을 앞세우게 되면 네. 문제가 되죠. 최순실 사건도 사실 그 대표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또 다르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개인적 욕심이 예. 국민적 요구와 일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치하는 게 제일 좋다. 그건 네. 당연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심,
이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인다든가, 네. 자기의 권력력을 충족시킨다든가, 예. 이런 게 개입되면 네. 국민을 배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후보들 중에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 후보들의 심리를 놓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어떤 욕심 이게 강한 후보는 한 분이 계시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국민의 그 뜻과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 두 분은 거의 뭐 배제돼야 되는 그런 지도자 같은데요. 이제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 칭찬도 안 한 게 아니고 네. 칭찬도 하고 칭찬 좀 해주시죠. 그럼 이번에.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컴플렉스 쪽인 것 같고 예. 약점 쪽인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일단, 칭찬도 해주십시오. 뭐 어떤 점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후보는 그런 사심이 없다는 점은 강점이 될 수 있죠. 아, 예. 자기 개인적 욕심으로 대권에 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뒤에서 착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짓은 안 하실 분이죠. 예, 뒤에서 착복은 안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할 가능성은 있다는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장점은요?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이제 의지가 강하다. 예. 노력하고 있다. 뭐 요즘에 이제 목소리가 좀 목이 쉴지도 모르게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힘을 주시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것은. 이 지도자가 의지 갖고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갖고는 안 되지만 그것도 있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5년 걸렸는데요. 네, 그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게 좀 과하다 보면 예.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치를 배신하는 야합이라든가 예. 연대라든가 이런 쪽에 유혹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좀 궁금한 질문인데 2676번님인데요. 태극기 집회에서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올까요? 심리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하셨습니다. 이 한국의 노인 세대에게 네. 그 구세주입니다. 미국은. 그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사변을 경험했던 분들한테 네. 미국은 구세주의 나라고 그렇군요. 우리를 살려주는 이제 뭐 은혜로운 나라 이게 딱 박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도 네. 미국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네. 뭐 박근혜 씨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현재 시간 한번 내셔서 바쁘시겠지만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저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더 좀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형 심리학자였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